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28일 반격작전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군의 공세를 늦추기 위해 또다시 물공격을 선택하면서 인위적인 재앙을 반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엔 댐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 댐을 짓는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네덜란드 탐사보도 전문 매체 벨링캣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군이 반격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공세를 펴고 있는 자포리자주 토크마크에 댐을 건설했습니다. 댐으로 강을 막은 다음 강물이 높이 차올라 범람하면 인근 지역을 덮어 온통 진흙탕으로 변하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사실 이 같은 토크마크 댐 건설은 지난 6월 노바카후카 댐을 폭파하기 한 달 전인 5월 초부터 진행됐습니다. 벨링캣이 공개한 위성 사진을 보면 5월 초 러시아군은 얇은 물줄기만 보이던 토크마흐카 강에 댐을 쌓아 강물을 막았는데요. 거의 2달이 흐른 지난 6월 27일 찍힌 위성 사진에선 확연하게 굵어진 강줄기와 물이 범람해 인근 들판을 모두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끝날 무렵 눈이 녹으면서 악명 높은 진흙지대 라스푸티차가 형성돼 양측 모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데 러시아군은 이렇게 댐을 지어 물을 넘치게 하는 방식으로 인공 라스푸티차를 만들고 우크라군의 진격 속도를 늦추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군이 남부 멜리토폴과 베르디안스크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지뢰밭, 대전차 도랑, 용의 이빨 등의 다층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수개월을 보냈는데요. 이 인위적인 진흙탕을 기존 방어선과 연계한 위치에 만들어내면서 더욱 견고한 방어망을 구축한 걸로 보입니다. 벨링캣은 러시아의 이러한 행위가 강 하류와 저수지를 말라붙게 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지난 6월 6일 러시아가 노바카후카 댐을 파괴하면서 발생한 홍수의 영향은 이미 수많은 재앙을 낳고 있습니다. 대규모 홍수로 인해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농지의 황폐화, 그로 인한 수확량 감소, 강 생태계를 이루는 새와 물고기의 대량 폐사, 심지어 기후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토지에 퇴적돼 있던 방사성 물질이 댐 폭발로 불어난 물에 흘러들어갔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수재민들은 마실 물이 없어 고생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러시아군은 하르키우 지역에서 퇴각하던 도중 오스킬 저수지에 수문을 폭파해 인위적인 자연재해를 일으켰고 침략 전 폭이 4km에 달했던 저수지의 물은 현재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이렇듯 러시아가 생태계나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영토를 파괴하고 있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릴수록 극단적 공격을 감행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29일 벨기에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약해진 푸틴이 더 큰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란에 따른 국내 정세 불안정 때문에 푸틴은 더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물을 이용한 공격은 러시아만 시도했던 건 아닌데요.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기인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키이우 북쪽 이르핀 강에 있는 댐의 수문을 폭파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댐 아래 데미디우 마을에 750가구 중 50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주민들은 인터뷰에서 홍수가 났지만 그 선택을 후회하는 주민은 단 한 명도 없다. 우리는 키이우를 구했다며 자랑스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